내가 이거 뜻만 알면 맞추는데 이런 썩은 생각을 버리고 격수입니다. 900을 넘어서서 950 그리고 나아가서는 만점까지 어떻게 달성하는지에 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강사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그래요. 900점이나 920, 30점은 사실상 똑같은 레벨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950을 넘어가잖아. 결국 950에서 970은요 또 900 초반이랑은 한 레벨이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RC 2개, LC 2개 정도 틀렸을 때 만점이 나온다라고 판단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제가 진작에 기획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을 구성하는데 너무나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700이나 850점 정도는 그냥 뭔가 우직하게 체계적으로 루틴만 지키면 나오는 점수잖아. 그런데 950점 이상은요 체계를 잘 지키고 공부량이 충분해도 조금 미끄러질 수 있고 좌절을 맛보고 결국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점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말은 바로 합시다. 이제 저를 비롯한 만점 강사들은요 순수 영어 실력 자체가 그래도 뛰어나다 보니까 만점을 계속해서 찍을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업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겠죠. 지금 제가 곧 말씀드릴 내용은요 저라는 사람이 학생 때 만점을 찍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을 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복기해서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900점 이상 정상 교대에 오르시는 분들은요 본인이 문제를 풀 때부터 본인이 이미 틀릴 거라는 걸 아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기 A랑 C가 너무나 헷갈려. 그런데 본인은 지금 마음이 이미 C로 갔어. 근데 신기하게 본인이 C를 딱 찍는 순간 이미 틀린다라는 걸 알고 있다. 근데 또 A에는 마음이 또 안 가. 나중에 매겨보잖아. 귀신같이 또 틀리죠. 결국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런 문제들을 얼마나 꼼꼼하게 리뷰를 하냐예요. 이제 고득점자들이 틀리는 문제는요 크게 두 부류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미 아는 건데 뭔가 낚이는 거예요. 너무 빨리 풀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슥 지나가면서 찍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틀리는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서 틀리는 문제들입니다. 이게 제가 말하기로는요 만점 방지용 문제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얼마나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리뷰를 잘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으로 가냐 가지 못하냐가 좌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와닿게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까지는 내가 모르는 문제들 다 해결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다. 근데 모의고사만 치면은 또 모르는 문제가 한두 개가 또 나오잖아.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리뷰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리뷰를 꼼꼼하게 해야 돼, 촘촘하게 해야 돼, 분석하듯이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돼요. 내가 리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느긋하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쫓기듯이 보셔야 돼요. 급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시험 칠 때 느긋하게 고민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이거 보다가 답지 보고 이거였네. 내가 이거 뜻만 알면 맞추는데 이런 썩은 생각을 버리고 계속 쳐다보셔야 돼요. 과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10분 이상 쳐다보셔야 돼요. 그냥 뜻 검색하고 홀라당 넘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야.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A와 D가 만약에 헷갈렸다고 치자. A를 찍었는데 정답이 D라는 걸 알잖아. 그럼 왜 D인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계속 고민을 해봐야 돼요. beyond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뭐를 넘어서 이런 뜻이잖아. 근데 이게 결국에 우리 능력을 넘어서 가지고 뭐뭐 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이 있거든. 지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beyond가 뭐뭐 할 수 없는 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근데 이거를 사전 검색에서 그냥 깨닫는다거나 해설서를 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계속해서 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0분 정도 이 문제를 째려봐도 괜찮아요. 파트 7도 똑같습니다. 제가 형광펜 리뷰 방법도 알려드렸지만 해설서를 보지 않고는 정말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문의 어떤 내용과 문제의 보기가 정말로 매치시키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답답함을 정말 많이 느끼시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내가 맞추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 그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실력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지금 강사 때가 아니라 제가 학생 때 정말로 이렇게 했습니다. 파트 7의 빈공란 있죠. 이런 데다가 실제로 이런 말을 적습니다. 여기서 왜 상상을 하니? 이 내용과 이 내용은 네가 상상을 해서 찍은 거잖아. 사실에 근거해서 찍어야 되는데 그냥 막 상상하고 있잖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적어 나갔어요. 남이 만약에 내 책을 보면은 얘는 왜 이러고 있냐 이런단 말이야. 근데 내가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이 한 문제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LC도 마찬가지예요. 틀린 문제 모든 거를 다 리뷰하는 것이 당연히 베스트겠지만 내가 정말 어려운 지문 있잖아.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음원의 난이도다 싶은 것들이 있죠. 그 지문을 하나 터는 것이 더 중요해. 그런 어려운 지문을 만난 것 자체가 행운이야. 그 지문을 탈탈 털면서 내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잖아. 그 약점을 내가 보완했을 때 실력이 향상될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저 김재욱의 스타일이고요. 누군가가 분명히 이럴 수 있습니다. 한 문제에 너무 집착해봤자 좋은 것이 없다. 최대한 많은 문제를 쭉쭉쭉 밀고 넘어가면서 리뷰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영상을 누구를 위한 영상이라고요? 초고득점을 맞고 싶은 분들이 보는 영상 아닙니까? 진짜 고득점을 받고 싶은 여러분들은요, 이런 식으로 리뷰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뭔가 전략을 세운다거나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학습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고득점을 가는 과정에서는요, 인내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몇 번, 여러 번 고꾸라질 겁니다. 제가 업을 지금 토익 강사로 삼고 있잖아. 토익 만점 한 번에 나오는 사람 딱 한 명 봤다. 누구냐면 실제로 저희 토익 스피킹 선생님이신데 외국에 8년 정도 살다 오셔서 한국 들어오자마자 바로 토익 시험 쳤는데 만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780, 850, 870, 930, 920, 915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버텨나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전략을 습득하는 과정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개를 얻었잖아.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 다른 강사의 것일 거잖아. 이제 본인의 것으로 확고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 영상 저 영상 여러 가지 보면서 또 참고하고 이거 참고하고 이런 것에 시간 뺏기지 마시고요, 우직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을 좀 더 공고히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세요. 네 번째로, 문제를 잘 버리셔야 돼요. 제가 이것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잘 맞추는 게 아니라 문제를 잘 버려야 돼요. 이제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정말 만점 강사님들 정도만 공감해 주실 거예요. 만점을 찍는 사람들도 있잖아. 200문제가 그냥 너무 편하게 푸는 그런 게 아니라 한두 문제가 어려워요. 혹은 3, 4문제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왜 만점이 나오냐면 그냥 그 문제를 있잖아, 편하게 버려야 돼. 어느 느낌이냐면 내가 아는 선에서 찍는다면 이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하고 넘겨야 돼요.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틀린 문제에 계속 집착하는 순간 다른 문제들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특히나 이게 심한 게 어디냐면은 LC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LC에서 파트 1부터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고 치자. 그런데 파트 2에서 어려운 문제가 몇 개 연속으로 더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그 시험 그냥 버릴 거잖아. 거의 멘탈 붕괴 올 거잖아. 근데 초고득점자들은요, 여기서 그냥 버릴 문제 버리고 내가 맞출 것만 맞추자 하고 다시 마인드 세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귀에는 들리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순간 LC에서 놓친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 문제가 뭐였지? 고민하고 찝찝하고 맞추고 싶고 이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를 풀 때 영향을 받기도 하거든요. 저도 이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하니까 아이러니한데요, 저는 그래도요, 다시 마음을 잡아요. 저는 이제 시험을 너무 많이 쳐봤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이 문제 다시 고민해봤자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래서 마인드 세팅을 다시 합니다. 탁 잘라내듯이 이자라고 마인드 세팅을 다시 해버립니다. 여러분도 찝찝한 마음을 버리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토익 고득점 나오잖아. 제가 토익 강사 그런 게 아니고요, 토익 점수로 분명히 보상받는다. 지금 과정 잘 버텨내세요.